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53번째 시간이고요. 53번째 시간이고, 그에 앞서서 오늘 이야기를,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민족을 분열시키고, 기만하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까지 펼쳐지는 오늘의 수업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독은 문무간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꿔 보통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 대우에 더 많이 고려하고자 한다라고 사이토 마코토의 그 총독이 시정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화 통치의 기만성, 기만이라고 한다는 건 속임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만을 하려고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려고 했냐면요. 1919년에 3.1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3.1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통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통치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었는가? 문관 총독 임명하게 해줄게. 하지만 임명 안 해.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꿔줄게. 바꿨는데 인원과 예산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신문 오케이. 너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하게 해줄게. 그런데 검열제도 할 거고요. 자, 교육기 확대해줄게. 하지만 유상교육 시키고 취약률도 낮추어버립니다. 지방자치제, 니네 지방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하지만 제한적이고 기만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들만 지방자치제 허용하는 등 일종의 기만한다는 게 속였다는 거죠. 속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떻게 속여 나갔는지 이렇게 임명도 안 하고 인원 늘리고 검열제도 하고 유상교육하고 제한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문화 통치의 기만성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찰과 관련된 건데요. 경찰서의 기관 수가 늘어나고요.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 전에 1918년에서 20년 문화 통치로 바꾸자마자 이렇게 늘려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헌병 경찰 통치를 없앤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그 통치나 그런 것들을 더 억압적으로 이끌어 나간 것이 바로 문화 통치의 기만성입니다. 왜 이렇게 문화 통치를 하려고 했는가? 국제 여론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3.1 운동으로 펼쳐지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너네 너무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일 세력을 양성해서 민족을 분열시키고자 한 통치입니다. 아까 사이토 마코토의 그 시정정책 보시고 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친일 인사가 지도자가 되도록 후원하고요. 친일 지식인을 양성하고요. 부호와 민중을 대립하게 하고요. 그리고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해서 친일 세력을 통해서 민족이 스스로 분열하게끔 이끌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문화 통치의 본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토지 조사 사업을 마치고 이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산미 증식 계획이 일어난 게 일본이 공업화가 되고 나니까 그 쌀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노동자들은 많아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그 쌀 생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쌀 반출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요렇게 되는 거죠. 그 쌀은 증산합니다.
생산해요. 근데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데 목표한 대로 쌀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국내 식량 사정은 악화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쌀을 많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들어온 잡곡으로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소장료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증산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 한국 농민들이 힘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작농은 더 소작농이 돼버리고 국외 이주민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요런 상황들 통해서 조선 백성들이 또는 농민들이 힘들게 살았었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증산량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차이를 보세요. 요 차이를 보면은 예정대로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내 생산량을 떠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920년대 일본이 어느 정도 공업화가 진행되고 나니까 회사령을 폐지를 합니다.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조선 너희들도 회사 짓고 싶으면 지어 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일본 독점 자본이 진출하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일본의 기업이 한반도로 진출하게 하기 위한 발판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관세도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한국 기업에도 타격을 주게 되고, 즉 일본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발판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1920년대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민족 말살 통치 1930년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